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투자널빌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널빌티 전망 도와드리면서 제가 과연 어떤 주식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숫자가 잘 나오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 과정을 만드는 결국 내러티브, 장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구석기 시대의 산업을 형태에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21세기 AI 관련주들을 사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라는 거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적어도 2007 금융위기 전부터 그리고 이 직후부터 계속 시장에는 주도주가 있었는데, 내러티브 관점에서 어떤 주식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은 결국 시장에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걸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넘버스라는 책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주식이 올라가냐, 저평가되어 있는데 못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그리고 기업은 너무 좋은데 못 올라가는 주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 대장주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장주 주도주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주도주를 판단하는 거는, 첫째,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장기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 그런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현재 가치, 제가 그래서 현재 가치를 40, 미래 가치를 60으로 보시면서, 현재 가치가 아예 없는 회사를 사는 것보다 현재 가치를 좀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바이오로 여러분들 두세 배 먹는 것보다 오히려 조선주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두산얼비티 같은 주식을 두세 배 먹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두산얼비티 얘기해 드리면서 계속 해드렸던 얘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장기 성장성이 중요한데, 장기 성장성을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하지만 차트 관점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업 분석하고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차트 관점에서도 그걸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상승이라는 거래대금이 한 2천억 3천억 이상 나오는 상승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1조 4천억 원이라는 거래대금, 거의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나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고점을 찍을 때 3조 7천억이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거래대금이 나오고 변동성도 많이 만들어지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변동성이 많다고 하지만, 두산얼비트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은 늘 있어 왔고, 단기로도 어떤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는 당일로 마이너스 10%대 하락, 그리고 이제 총괄로는 마이너스 15% 20%대의 하락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부분은, 7월달에 65,000원과 7만원 부분을 사신다면은 조금 괴로울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은 마이너스 30% 구간이 52,000원, 53,000원 구간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진짜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제가 이날에도 8월 19일 제 영상에서 분명히 이 정도 하락이면 이제 저점 찍은 겁니다. 여기 밑으로 하락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11만원과 9만원 사이를 갈 확률이 있는 종목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갈 확률이 있다고 제가 52,000원, 53,000원, 뭐 6만원 계속 이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핵심이고, 그 이전에도 21,000원과 25,000원 이 라인에서 두산얼비티를 아주 여러 차례 멤버십에서도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엔진, 하나엔진 같은 조선주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이 네 종목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코미코, 반도체 관련주 8월 이후에 9월 이후까지 본다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오늘도 보면 조선주들이 신고가 내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과연 저평가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달리고 있는 주식, 앞으로 더 달려갈 주식을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라면은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석유화, KCC라든지 유니드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2차전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LNF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2차전지를 살 거냐 아니면 주도주를 할 거냐, 저는 기나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반복해서 보았지만 어떤 이제 포모성 흐름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2023년에 에코프로 주식이 오를 때 이 주식이 이제 거의 뭐 국민 주식 느낌으로 50만원에서 순식간에 300만원까지 그렇죠 6배나 올랐습니다. 과연 이 주식이 기업 가치가 이렇게까지 2020년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뭐 100배 오를 정도로 기업 가치가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늘어났느냐?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시간이었고, 저는 2023년 6월 1일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모성으로 2차전지 주식을 살 때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메가 트렌드는 2년 안에 급등할 대장 섹터.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보면 물론 2차전지도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자력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최근에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지금은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기나긴 흐름 속에서 2028년, 29년까지 AI 모멘텀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산에너빌티 얘기할 때는 두산에너빌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원자력이 결국 AI의 필수 에너지고, 그래서 과연 AI 모멘텀이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 저는 늘 얘기하지만 두산에너빌티의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2023년 2030년까지 뭐 대형 원전, 2030년 이후 SMR, 현재 단기로 그 가스터빈 관련해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티의 원자력 기술도 뭐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HLB를 예를 들면, 제가 HLB가 계속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내려갈 것이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산 사람들은, 이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HLB가 엄청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착각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훌륭한 기업인 거랑 주식이 오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게 두산에너빌티가 원자력이 아니고 가스터빈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 회사가 뭐 제약바이오로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 주식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솔직담백하게 얘기했죠. 이걸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많이 샀고 뭐 이게 뭐 국민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담백하게 올라갈 주식은 올라간다, 못 올라갈 주식은 못 올라간다,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헛다리 짚기보다 되도록이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1995년과 1969년에 이제 교집합이다. 그래서 미국 AI 산업은 1995년 인터넷 산업과 유사하면, 그러니까 IT 버블과 유사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패드가 직면한 상황은 1969년과 유사한데, 이는 10년물 금리와 자산 시장의 영향. 그래서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1997년부터 2000년대 4.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래서 인텔의 정보 처리 증가 속도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한 그 시점이 버블의 징후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빅테크가 아니라 AI 주변부 스타트업에서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빅테크는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위험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실한 한 가지는, 지금은 75년간 자산 공급보다 자산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고령화와 불평등이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산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진 시점은 정확히 1997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부터 S&P 500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높은 위치로 갔는데,
본격적으로는 2009년, 그러니까 2007 금융위기 직후부터는 굉장히 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 M2 통화량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M2 통화량이 과연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고 근로소득이 이렇게 맞물릴 것인가 했을 때 그게 그렇지가 않다. 왜냐? AI로 인해서 근로소득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 근데 M2 통화량은 당연히 늘어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앨런 그리스번과 벤 버난키의 화폐 전략을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이게 근본 원리 같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심히 자본소득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하는 건데 재테크도 그냥 이렇게 뭐 스마트폰 깔딱깔딱 손으로 누르면서 뭐를 하는 것보다 어딘가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미국 가처분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880% 그리고 미국 가계자산 가운데 현금만 감안해도 부채와 비슷하다. 이런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추이가 미국 제한 글로벌 그리고 미국도 보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 보유자산 감소, M2 증가, 자 이런 거를 다 살펴보면 결국 23년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 보유자산이 줄어드는 반면 M2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은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나. 화폐가치 하락하고 있고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좋은 자산이 올라갈 수 있다. 1960년 10만 달러로 금도끼 112자루를 살 수 있었는데 2025년 현재는 10만 달러로 금도끼 한 자루를 살 수 있다라고 NH투자증권 리포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근로소득의 이제 종말, 그러니까 10만 달러로 살 수 있는 금도끼 수가 그죠? 금도끼 수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도끼 기준으로는 1960년대에 10만 달러, 그러니까 10만 달러면 이제 1억 4천 정도로 112자루의 금도끼, 근데 현재는 1억 4천으로 금도끼 한 자루뿐이 못 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화폐 가치가 1960년대 대비해서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제 100분의 1로 줄어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난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강남 아파트가 올랐다. 이게 핵심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한 거는 강남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오른 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강남 오르는 동안 강남 아파트와 미국 빅테크 주식들은 더 크게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AI의 버블로 가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 오피스의 건설 투자는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내가 오뚜기 라면 맛있으니까 오뚜기 주식 산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뚜기 라면이 전 세계 글로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챌린지 느낌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그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의 양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라면 산업도 보면 삼양식품은 올라가도 농심, 오뚜기, 그쵸, 이런 주식은 안 오른다. 그쵸? 초코파이도 예를 들어 오리온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초코파이가 가장 내러티브가 강할 때가 2007 금융위기 전에 중국에서 초코파이 놓고 제사 지낸다는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2006, 2007년 그때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긴 연구를 했고 파생상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파생상품 하지 마라, 빚져서 주식하지 마라,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산나라비즈 주식 올라간다는 얘기하면서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포자이 아파트가 18억에서 58억이 됐는데 이게 10년뿐이 안 걸렸다. 그러면 제가 금리 이자는 예를 들어 한 5억분이 안 낸 거예요. 왜냐면은 5천만 원씩 10년 걸리면 5억분이 안 낸 거죠. 근데 40억이 늘어나. 그러면 비용은 5억인데 그죠? 수익은 40억이면 그러면 뭐예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과연 엄청난 뭐 지식을 갖고 강남 아파트를 산 게 아니고 그냥 강남 아파트를 샀을 뿐입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그죠? 강남 선비가 말하는 그 강남 아파트 올라간다. 제가 강남 선비여서 강남 아파트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주택 가격 대비해서 강남 아파트의 상승률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 수준보다도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아파트 자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얘기에 이렇게 솔깃솔깃하고 아파트 가격 더 모른다 얘기 들으면은 기분 좋으니까 그런 영상들이 막 좋은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도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나쁘게 볼 게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제가 이제 지금 두산에너비티 엄청 좋고 계속 올라갑니다. 근거 없이 계속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뭐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비티 올라간다고 하고 뭐 제가 말 잘하고 하면은 저한테 호감을 가질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할 자료를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OCI홀딩스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0년 6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의 주가 상승을 보면 예를 들어 뭐 한 30 수준에서 보면 400까지 거의 10배 올랐는데 지금 두산에너비티는 24년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2만원 이하에서 지금 뭐예요? 이제 겨우 9만원도 못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OCI홀딩스가 10배 올랐고 그러니까 당시에 태양광 산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태양광으로 큰 돈을 번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실적은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죠. 실적이 뭐 적자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두산에너비티 24년부터 26년까지 보면은 그쵸? 수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은 PBR 관점에서 보면 10배를 보는 게 적정 가치일 수 있다 얘기를 아주 오랜 기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배로 한번 PBR을 계산해 보면은 결국에는 두산에너비티의 PBR 기준으로 보면 연간으로 27년에 BPS가 14,000 지금은 12,000이니까 당연히 10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9만원과 11만원 얘기를 딱 찍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버블이 탄생하면 당연히 그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늘 얘기했던 건 뭐냐, 지금 이제 50년간의 역사 속에서 50년간 역사 속에서 3번의 상승장이 우리 시장에 있었는데 그 3번의 2번의 상승장이 있었고 그 3번째 상승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의 3조호황, 브릭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에 빠져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미국 주식 좋았으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형태의 주식을 사시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지금은 비엔남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어쩌면 이제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신흥국 증시가 훨씬 강한데 미국 대비해서 미국은 겨우 10%대 상승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 떨어졌잖아요. 사실 이제 환율이 사실 뭐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여기 1480에서 여기 이제 올 초에 1480 뭐 1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1420이니까 뭐 10%대 상승이면 오른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제 그냥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게 어떤 주식 사라고 했던 이제 뭐 증권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증권주는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부터는 상당히 올라왔는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이 주식들은 배당 이제 배당이 이미 6% 5% 내외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벌써 뭐 사실은 그죠? 여기서 보시면 배당 수익 6%대 그죠? 키움증권 그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나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미국 주식 대비해서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산레비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SK하이닉스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우리 시장이 늘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늘 좋을 때 대표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거는 반도체였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0.78, 제가 얘기하지만 PBR 0.78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0.69, 0.52 여기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3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최하로 0.59, 0.78, 그러니까 0.7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PBR이 2배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릴 때 PBR은 1.26이었고 1.26에서 2배로 하면은 예를 들어 한 70% 더 올라야 될 수 있는 거죠. 7은 7, 7이 14에서 그죠? 한 60%, 70% 더 오를 수 있는데 60%로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이 자료를 찍어드릴 때가 종가가 3,748이니까 그러면 3,748에서 60%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는 한 2,200 정도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2,200이면 6,000이 되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될 확률도 훨씬 높은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상황은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려는 심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슬슬 제가 얘기하잖아요. 올 초까지 제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조방원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방원 물어봐라. 조방원 물어보면 분명히 트로트 가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다. 그만큼 조방원에 대해서 모른다. 조선방송 원자력. 근데 조방원에 대해서 알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AI 대표 주식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AI 주식이 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SK하이닉스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SK하이닉스의 역사적 PBR이 2.2배까지 고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2.5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티은행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을 80조까지 보고 있고 최대치로 목표가를 60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를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주식을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살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신 분들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노이즈 생길 때마다 우리 회원들한테 노이즈는 짧게 없어질 겁니다. SK하이닉스를 10월 전에 무조건 사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8월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8월 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SK하이닉스 처음에 이제 사라고 했던 시점이 이 4월에 20만 원이야. 소캠 관련주 사면 돈을 벌 거다고 얘기한 게 제가 3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소캠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유튜브 여기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소캠 관련주 제가 알려드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회원분들에겐 TLB가 탑픽이다. TLB 2만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 강조했는데 TLB 지금 8만원까지 가지 않았나요? 이만큼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현재는 이제 일단은 신규로는 다른 걸 사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의 회원분들은 SK하이닉스, 코미코, 원희가이패스 중심으로 사셨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원희가이패스, 코미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점이다 하면은 저는 절대 이 종목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사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하는 것 자체로 회원분 이거 유튜브 보고 뭐 또 되게 이제 어리석게도 그냥 덥석덥석 매수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물리는 분들 계세요. 물론 이제 물려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물리는 분들 계세요. 마이너스 20% 30% 물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 성향이라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종목 물리고 하면은 제가 이제 솔직히 싫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이거를 그렇죠?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더 올라갈 룸이 분명히 남아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멤버십에서는 이미 8월 1일부터 그쵸? 원희가이패스 코미코 8월 1일이면은 그때 시점에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입을 했다면은 이렇게 그쵸? 2배 올라갈 주식을 됐든 이렇게
딱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반도체의 지금 사이클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반도체 주기가 5년이면 진폭이 마이너스 40% 60%, 그러니까 위아래로 100%는 기본으로 움직인다, 진폭이. 근데 지금 과연 SK하이닉스가 사실 저는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100%도커녕 15만원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저는 SK하이닉스가 기존의 시크니컬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올라갔다가 1년 또 쉬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주기가 빨라졌다. 1년 6개월 오르고 또 쉬고, 또 1년 6개월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빠른 속도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오라클, 오픈AI,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었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추론형 수요는 최대 8.1배.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수페타시스도 3만원에 사놓으시면 무섭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살 거면 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제가 영상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 거 3, 4월 한번 이수페타시스 영상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추론형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탑픽으로 올라갔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이런 게 국민 주식이 될 거예요. 저는 두산에너비티 아니면은 SK하이닉스가 둘 중 하나는 국민 주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에코프로처럼 물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포모성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포모라는 거는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거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저는 이제 멤버십에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포모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 이 주식 못 사면 어떡해, 나 혼자 못 사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파트가 제가 볼 때 포모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 아파트를 못 사게 계속 막으니까. 이거 굉장히 웃긴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못 사게 막으면 더 사고 싶거든요. 왜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가구 기준으로 이제 자녀가 둘 있고 부모 있고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아무 데서나 내가 살 수 있으면은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전세 월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없어. 갈 데가 없어. 빌라로 쫓겨나게 생겼어. 근데 빌라는 무섭고 위험해. 그리고 불편해. 그리고 뭐 사실 담배 냄새도 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좋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담배 냄새 나고 그러면 이런 게 아파트 대비하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을 이렇게 다 떠나고 경기도로 내려간다,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이 싫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 더 이상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려간다. 주거 환경.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좋은 자산으로 평가받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서울에 반드시 한양 안에 살아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오래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떨어져요. 강남 아파트하고 서울 주택 가격이. 근데 어떻게 돼요? 강남 아파트 중요. 서울 아파트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지방 아파트는? 그죠? 지방 아파트는 전혀 못 오른다. 소비자 물가보다도 못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은 고령화와 불평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면, 현실은 얘기할게요.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고, 현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료하고, 이 정도로 잡담은 종료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책 결정자들이, 폴리스 메이커들이 서울의 아파트, 저기 분당의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다수가 막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뒤처진다. 뒤처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는 큰 흐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남들은 다 AI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공장에 노동자를 자르면 안 되니까 공장에 로봇 배치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서민들도 싫어해요. 그렇죠? 공장 노동자들도 싫어하는 얘기예요. 공장 노동자들만 좋아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장 노동자들은 자기들 잘리면 안 되니까 로봇 배치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결국에는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는 AI 그리고 캐패스 증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쇼티지는 너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그 길게라는 거는 2026년 영업이익이 64조 그리고 64조는 기본으로 지금 최대 실적이 만들어질 수 있고 27년에 87조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제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350에서 420조 사이를 갈 확률이 있는데 그 350조와 420조로 가는 그 근거는 PER이 선행 PER 그래서 포워드 PER 27년 포워드 PER은 5배 전후를 보고 후행 PER은 7배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620조면 얼마예요? 67에서 40에서 420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800조까지 나왔어요. 27년에. 내년에 당장 800조 한다고 UBS하고 시티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800조면 사실 87에 56이니까 550조까지 갈 확률도 있어요. 시가총액이. 현재는 시가총액은 350조입니다. 저는 이 확률이 일단 높다고 봐요. 420조. 그러면 350조에서 420조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15% 정도 더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종목을 저희 멤버십에서 사셨던 8월 말과 그리고 8월 9월에 사셨던 분들은 이 종목을 굳이 뭐 팔 필요도 없고 당연히 어디서 이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까에 대해서 브리핑만 받으면서 여유 있게 수익을 즐기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나중에 SK하이닉스 뭐 55만 원, 60만 원 갈 때 또 사겠죠. 그리고 지금 사서 또 물리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릴 위치에선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제 쓱 내렸다가 갈 때 쓱 내리는 시점에서 사더라도 좀 잘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15% 20% 구간이 있고 단기로는 마이너스 8% 구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46만원과 43만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변동성은 한번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 단기 변동성 말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1%까지도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실 46만원과 43만원 이 정도 라인이면은 저가 매수 형태가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오고 그대로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은 그냥 SK하이닉스는 홀딩해서 내년까지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상황은 지나고 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장담합니다. 제가 사실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무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2024년부터 계속 HD 현대중공업 사라고 수년간 얘기했는데 안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죠?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는 주변에서 뭐 주식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제가 한 22년 23년부터는 주식하지 안 된다. 주식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뭐 알려줘도 못 사는데 HG현대미포도 여기서 제가 수두룩하게 회원분들한테 사라고 하면은 회원분들은 사는데 제 거 영상 보는 사람들 삽니까? 안 산다는 거. 투사단을 배치 제가 5만원 11만원 간다고 했을 때 여기 53,000원 라인 사시면 된다고 했는데 삽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두산에너비티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겠지만 이것과 함께 같이 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을 같이 우리가 멤버십에서 함께 사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의 수익 후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30만원 수익 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두산 SK하이닉스 파미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두산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LNF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100만원 수익 파미셀 또 파미셀 한국조선해양 오리엔탈 전공까지 130만원
세진종무업 원익 IPS 83%, 66% 수익 축하드립니다. 2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판매세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을 좀 더 크게 챙기고 싶은 욕심을 버티다 흐름이 좋지 않아 뒤늦게 일부 수익 챙겨봅니다. 두산헬베리티, HG현대인포, 삼성중공업 30%, 17%로 파미셀 24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금융지주 5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HD항구청 서양 키움증권 3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두산은 금요일에 못 사고 어제 사서 뒷북 칠까봐 단기처럼 짧게 대응하고, LNF도 수익 나셨다고 하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또 꾸준한 수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10월 21일 수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620만원 버신 분 계시고, SK하이닉스하고 특히 키움증권 이렇게 심플하게 수익 잘 났어요. 이제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계속 매수 강조했었던 종목들인데요. SK하이닉스, 키움증권, 그리고 오늘도 안정감 있는 분석 고맙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한 주의 첫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보시면 SK하이닉스, 키움증권, HD항구조선해양까지 2,900만원 수익 나시는 분 계시고요. 80만원, 470만원, 두산 300만원, HD항구조선해양 200만원, 산일전기 28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나엔진 12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간 1,40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LNF, 한국금융지주 수익 축하드리고요.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290만원 코미코 PSK홀딩스 파미셀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 이제 파미셀이 반등이 시원했는데요. 삼성전자 40%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LNF까지 55% 수익 축하드리고요. 780만원 일주일간 수익 축하드립니다. 910만원 손실까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LNF 230만원, 2100만원, SK하이닉스 10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면 AI 내러티브가 강한 SK하이닉스, DI, 파미셀,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그쵸? 파미셀, 이스페타시스, LNF조차도 2차전지지만 ESS 관련주로 오르고 있죠?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후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16일 SK하이닉스, 해성DS 120만원, 그쵸? 120만원, 산일전기 SK하이닉스 AI코리아 21%, 29% 수익 축하드립니다. 가입 2일째입니다. 산일전기 어제 매수하고 오늘도 힘차게 오르고 있네요. 비록 이틀 동안이지만 선비님 추천주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네요. 선비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매매하고 있었던 게 억울함마저 듭니다. 기존 보유 중인 퍼렇게 멍들어 있는 계좌를 손절하는 하고 선비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 갈아타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3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13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1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